자, 첫 장에서 우리가 이게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어떻게 일을 대할 것인가 1장에서 1파트 왜이라는가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 안에는 또 5가지 이렇게 소 제목들이 있고요. 이 각각의 소 제목별로 정리를 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의 철학이랑 정리를 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일하면 불행해지지 않을지 아는 거. 우리 여기에서 키워드 아시죠?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결국에는 무엇과 왜와 어떻게. 그래서 이 무엇과 왜와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에 철학이 없는 사람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일에 철학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나 목표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거. 그래서 좀만 힘들어? 그만둬야지. 좀만 힘들어? 돌아가야지. 자꾸 이렇게 편법이나 이렇게 그런 포기나 이런 것들이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철학이 있는 사람은요, 힘든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준 또는 경영 이념이 성립되고 자신의 집안의 어떤 자기만의 기준 또는 이념이 성립되고 성과로 이어져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일의 철학을 가진 사람의, 저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일의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일의 철학을 정립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의 철학 또 한 번 또 다른 이제 본디 일은 세상에 이로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악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도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이라는 게 꼭 직업의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나쁜 가치를 만들어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가 조금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떨 때 일이 성과와 가치를 만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는 토의도 할 수 있고 물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또 뭐냐면 균형 있는 삶. 이게 책 제목이 밸런스잖아요. 균형을 위해서 여기에서 일의 균형이라고 아예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예요. 철학만 있으면 안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태도. 또 태도가 엉망이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열정과 사명을 갖춘 좋은 태도. 이 3가지가 결국에는 잘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떤 이제 삶에 즐겁게 어떤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나모리 가조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나모리 가조, 일본의 이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인데 이분을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분에 대한 책도 또 왜이라는가 또 왜 리더인가 이런 책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 철학, 일의 철학은 저기 이거 잘못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일의 철학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직원의 행복, 그 일을 하는 사람, 종업원의 행복, 물신양면으로 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류와 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하는 거. 그래서 이 일의 철학과 경영 철학,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경영은 좀 고객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 고객과 시장의 선한 방향으로 철학을 정할 때 힘을 가질 수 있으며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변모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선한 방향으로의 철학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고요. 왜이라는가를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가 왜이라는가잖아요. 또 궁극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미션, 비전, 피라미드. 우리 1교시 때 평생교육 때도 미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좋은 회사의 기준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며 직원이 행복하고
직원을 부자로 만드는 회사. 여기에서는 이제 경영자시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 직원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며 마찬가지로 이 회사, 그러니까 이윤 추구 딱 이런 것보다도 점점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 추구는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비전에 대해서, 비전은 저희 지역에서 기억이 나는 게 어린 아이가 멀리 저 숲속에 저 안에 그 놀이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 놀이동산에 너무 가고 싶고 저런 어떤 무언가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는 꿈 이런 거를 희망을 갖게 하는 거, 그런 게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적인 비전과 질적인 비전으로 두 가지로 나눠본다 했을 때 어떤 게 질적인 비전 같으세요? 양적인 비전 같으세요? 계산식. 네, 수치. 근데 이거는 임원직, 요거는 약간 더 질적인 거고, 요것도 최고. 그러니까 요런 표현은 질적인 비전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양적인 비전도 중요하다는 거죠. 재산 뭐 얼마를 모으겠다. 이제 교수님께서 요즘 아주 엄청난 지금 이런 변동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10억이 아니라 이제 진짜 1000억, 100억, 1000억의 부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책에 이런 두 가지 이제 큰 기업이 나왔어요. 비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전을 세우실 때 한번 이렇게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마존 회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는 거. 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어떤 버튼을 만들고 편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하기를 고객 중심.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지금 어떤 거를 했을 때 편할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스템을 또 연구를 한다는 거죠. P&G라는 회사, 지금과 다음 세대를 위해 전 세계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품질과 가치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네. 제품과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더 중요시를 하냐, 그런 가치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비전을 제시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가져온 게, 비전은 결국에 가슴을 뛰게 한다. 가슴을 뛰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이제 목표 설정, 우리 요 영어 단어 배웠잖아요. 박스 해가지고 big, audacious, hairy goals 해서 크고 대범하고 머리 끝이 쭉쭉 설 정도의 그런 목표 설정. 요거는 이제 목표 설정에서의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데, 비전 부분에서 가슴을 뛰게 한다 부분에서 저는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은 더 우리가 이제 목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 가운데 부분이 뭘까요? 상품은 제가 상품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혹시 미션이랑 뭐 할까? 자, 그러면 미션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는 목적이면 걸 이해해보세요.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사명. 드림. 딩동댕! 맞아요. 미션이란 결국 비전을 누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이루겠다는 개념, 그것이 바로 미션이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한 구역에, 상하이 한 구역에 발 마사지 숍 2군데가 있었대요. 그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저는 발 마사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종업원과, 저는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하게 현상만 보는 거와 그 자기가 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보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부분에 대해서 또 뒷이어서 나오면서, 가치란 기업이 가져야 하는 핵심 가치, 여기서는 주로 이제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 한 사람의 인간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조직 행동의 기준, 내 가족 행동의 기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고, 비전과 미션은 세상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공이 아니라 꿈의 성취, 가치의 실현은 성취를 통해 구현이 되지 꼭 우리가 성공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 1000억? 그러면 끝이 없죠. 왜?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성취를 했는가, 그랬을 때 이 가치를 실현을 했는가, 그런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을 통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또 태도, 우리 철학 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어디에 내가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리더라는 마음으로, 내가 뭐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즉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른 태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의 철학을 정립한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원동력이죠. 저희 대학원 공부, 박사 공부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비전이 있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런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사명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공통점이 저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장표들은 제가 또 드리고 다 이것도 공유하고 할 테니까요. 비전 하우스. 결국에는요, 이 전체를 비전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꿈은 장기적인 나의 꿈도 필요하고요. 꿈에 맞춰서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세웁니다. 책에서 말하는 방향이라는 게 바로 미션이에요. 전체적인 뭐 몇 년에 걸친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인 그것으로 보는 계획, 중장기적인 그 단계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는 거고, 경영 계획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고, 일일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 삶에 적용하는 단기 계획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에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결국에 비전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죠. 간판도 중요한데 비전이 없다면 비전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도움이 되라고 또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들,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소속감도 없고 이러면은 이런 것부터 일단은 다 채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요 욕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소속감은 여기에서 좀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늘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존경도 받는 거, 우리 서로가 존경해주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잠재력을 극대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석 대표님 여기 4월 19일자 기사로 스포츠 서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책에 언급돼 있고, 경영자란 자기는, 리더는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항상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흔히 경영자는 제너럴리스트고 약간 좀 완전한 뭐 하나만 연구하는 분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경영자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제너럴리스트만 돼도 앞으로 나중에 이제 자기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너럴 하면서도 스페셜, 자기 어떤 분야에서의 특정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 주연이 안 되더라도 주연처럼 연기해야 된다. 직장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직장을 통해 성장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연인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없어도 웃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좀 연기력.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책에 있는 거 정리해놨어요. 원래 글을 이렇게 많이 넣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 장표만 보고도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책의 내용이고요. 우리 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손 박사님? 네. 좋으신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해나갈 일이 존재하는 시대에, 네. 아마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라밸 소확행도 중요하지만 원대한 꿈도 꼭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세상을 더 좋게 하고 우리의 삶도 더 좋게 하며, 또 역시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세상이 조금 더 내 삶도 같이 나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5챕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과 미래의 꿈 간에 뭐를 어떻게 알았지? 컴퓨터 먼저 드려야 되겠네. 네.
네, 밸런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재 행복을 쫓기 위해서 워라밸과 소확행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원대한 꿈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균형을 맞춘 삶이 중요하고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이건 마지막 문장이에요. 일의 철학을 가지고 한 걸음씩 바른 결정과 바른 결과로 만든다면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 세상도 조금씩 더 선한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1챕터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고요. 웨이라는 거거든요. 저만의 것도 3도 1도 너무 그래서 참 책 제목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진되지 않고 탁월하게 사는 법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본질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챕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